네, 2023년 4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은 국방부의 비밀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됐다라는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뜬 미국 국방부의 비밀 자료 중에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교수가 그 안보실 요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이 건을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왜 도청을 당하느냐 하고 격렬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것 자체는 뭐 대단한 비밀은 아닙니다. 대단한 비밀은 아니고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작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155mm 포탄 100만 발을 제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재고가 딸린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무기 제공을 하기를 원하는데 한국이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김성한 교수는 미국에 제공해서 3쿠션 방법으로 제공하자 뭐 그런 걸 얘기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어떤 정보가 누설됐느냐 그거는 다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걸 놓고 지금 정치 싸움이 벌어진 것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정보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정보기관이 17개 있습니다. 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게 CIA고요. 법무부 산하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유명한 FBI, 그 다음에 마약수사청, DEA라 그러죠. 두 개 정보기관은 법무부고, 국토안보부 소속으로는 미국의 해안경비대, 코스트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A라고 하는 건데, Office of Intelligence and Analysis. 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에도 하나가 있고, 국무부에도 하나 있고, 에너지부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17개 중에서 나머지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미국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무려 9개의 정보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9개 정보기관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NSA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은 CIA, FBI 그러지만은 CIA하고 FBI를 합쳐도 NSA보다 작습니다. NSA는 대단히 큰 조직인데요. National Security Agency, 그래서 국가안보국으로 번역이 됩니다. 국가안보국. NSA인데 NSA가 바로 시긴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한국 김성한 안보실장이 자기 요원들과 대화한 거를 감청한 거는 시긴트라고 나오는데 시긴트가 뭔가 하면 시그널 인텔리전스. 시그널은 신호, 인텔리전스는 정보, 신호 정보란 뜻입니다. NSA는 쉽게 말하면은 핸드폰 쓰시죠. 이 무선으로 날아다니는 전파를 탁 잡아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선전화가 상대적으로 감청이 안 된다 그러는데 유선전화도 감청을 합니다. 이 NSA의 실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FBI하고 CIA 합친 것보다 많고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 17개 정보기관이 쓰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NSA가 다 쓴다. NSA랑 견주는 게 미국의 NRO인가 그래서 그 위성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거기는 위성 때문에 돈을 많이 쓰지 발사 비용 때문에. 근데 사실은 NSA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이 무선으로 날아가는 전화를 전파 잡는 거는 쉽죠. 사실 이런 핸드폰은요. 주파수가 하나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불규칙하게 뜁니다. 1주파수로 갔다가 2로 갔다가 랜덤하게 뛰는데 그것도 마구잡이로 뛰게 되면 받는 쪽에서 말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로직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만 알면 잡을 수 있죠. 잡습니다. 잡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가는 전화는 구릿줄로 가니까 못 잡을 것 같지만 그것도 잡아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옆에 바로 창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창문이 약간 진동을 합니다. 이 진동하는 거를 저쪽에서 전파를 쏘면은 이 창문의 진동수를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NSA의 실력은 대단합니다. 그 몇 년 전인가에 그 스노우든인가 하는 친구가 미국에서 감춰한 걸 막 공개해서 시끄러웠는데, 파이브 아이스도 나오고, 그게 다 NSA가 한 겁니다. 언제죠? 지금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정권 때,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다 기소가 돼 있죠.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근데 이분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SI라고 하는 Secret Intelligence, 비밀 정보라고 하는 그 첩보를 삭제를 하게 했다. 때문에 이제 그것도 하나의 혐의가 돼서 기소가 됐는데, 이 SI, 북한 사람들이 주고받은 통신을 잡은 게 SI잖아요. SI를 누가 잡았습니까? 이거 참, 뭐 얘기 드리죠. 이걸 NSA가 잡는 겁니다. 미국의 NSA가. 미국의 NSA는 아주 고도의 과학 집단입니다. 그냥 과학 기술로 이 전파를 다 잡아가지고 흐릿한 전파를 복원해서 탁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암호도 푸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죠. 그럼 북한에서 무슨 얘기를 오갔는지 들으려면 대한민국에다가 감청 장비를 설치해야 돼요. 이 감청 장비는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삼성이 만들면은 우리 집에도 지금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있죠. 인구수만큼 되지만 이 통신 감청 장치를 사는 나라는 거의 없죠. 사람은 없죠. 그냥 도청기 정도는 그건 별거 아닌 거고, 이 주파수가 변조하는 걸 잡는 거. 그리고 그런 장비를 사겠다는 것도 국가에서나 사죠. 그래서 이 통신 감청 장비는요, 생산하는 기업들이 아주 소수고, 그걸 사는 나라들은 미국의 NSA가 사면요, 미국은 다른 나라가 못 사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네 기술이 유출이 안 되죠. 그렇죠? 동맹국한테도 기술을 안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통신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777 부대, 세칭 37 부대입니다. 투스타가 지휘를 하고요. 국방부 직속 부대고, 지난번 우리 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에 갔다가 싸작사하고 37 부대도 불러서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보사까지. 방첩사령부는 우리를 방어하는 보안부대고, 정보사령부는 우리 적을 상대로 정보를 구하는 부대입니다. 근데 그 정보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감청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감청만 전문으로 하는 부대로 37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건 부대 이름이 없어서 그냥 이 대호 번호 부대만 777로 붙여놓은 비밀 부대죠. 이것과 똑같은 게 미국의 NSA인데, 미국의 NSA가 북한의 정보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 파견해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서스락이라고 합니다. SUSLUK 겁니다. 풀네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찾아놨었는데 지금 금방 못 찾겠네요. 그 서스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신 감청 장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만들어서 자기네만 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북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이걸 갖다 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잡은 정보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도 우리말을 쓰니까 그걸 딱 풀면은, 푸는 데는 우리말을 딱 듣는 데는 누가 빠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빠르죠. 그래서 37 부대하고 서스락이 공동으로 북한을 감청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그 첩보를 한미가 공유를 합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첩보를 마구 삭제하고 하게 되면은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거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또 일본과 이번에 맺었던 지소미아 같은 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서스락이 한국에 있다는 거는 안테나만 돌리면 대한민국도 다 감청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늘 감청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방법이 없어요. 못 막아요. 근데 이 감청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감청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용어 있죠. 테러라든지 핵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많은 걸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기계가 쫙 기계음으로 듣고 있다가 탁 나오면은, 그것도 한 번 나오면 지나가고, 쉽게 말하면 계속 반복 나오면 이상하구나 하고 이렇게 탁탁탁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대화한 건지 추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뒤 걸 더 모아서 일단은 다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이 사람 번호로 통화한 걸 추적해갖고 정보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서스락이 있고요. 3세븐 부대와 함께 북한을 감청해서, 그거는 특별 비밀이기 때문에 SI라 그러는데, 이거를 정쟁이 되게 되면은 여야가 서로 까게 되고 막 이렇게, 이게 사실 문제죠. 미국은 절대로 까는 걸 동의 안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미국의 이번에 군사 기밀을 해수부 공무원 건으로 공개했던 거죠. 이번엔 미국이 우리가 포함된 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거고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김병기 의원 등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도청을 내느냐 떠드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미국이 100% 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썼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상대방이 전파를 쏴서 창문 울림까지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파를, 날아오는 전파를 차단하면 되죠.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이 집 전체를 얇은 구리판을 씌우는 거예요. 구리는 전파를 흡수 잘하죠. 전파를 잘 흐리게 하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기가 번개인데, 번개도 이 구리로 된 피뢰침에 맞으면 딱 맞으면서 그냥 피뢰침 따라 흘러서 땅으로 가버려서 사람은 피해를 안 보죠. 건물은 피해를 안 보죠. 그와 똑같이 얇은 구리막을 집에다 입혀버리면은 저쪽이 도청을 위해서 쏘는 전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죠. 아니면 납으로 집을 둘러싸 버립니다.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하고 외교부 요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내로 자기들이 입수한 정보를 보냅니다. 보낼 때 어디서 보내느냐? 무선실에서 보내는데, 무선실 안이 납으로 된 방입니다. 그 납으로 된 방을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사관 지을 때 한국에서부터 갖고 갑니다. 그걸 들어가서 탁 닫아놓고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납은 전파가 못 들고 들어오거든요. 이거 진짜 여담인데, 여름에, 또 아니면 여름이 아닐 때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덥대요. 그래서 우리 국정원 요원이나 외교부 요원이나 열어놓고 한답니다. 이거는 자기들끼리도 보안 하면서도 웃고 하는 얘기예요. 그 서스락이 대한민국을 감청했으면 언제 가장 많이 감청했겠나. 지금은 우리 걸 감청해도 미국하고 지금 워낙 궤를 맞추는 정부라서 특별히 미국이 얻을 게 없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철저하게 감청을 했을 겁니다. 왜? 북한하고 내통을 하니까. 그게 무슨 내통이 뭔가 하면은, 자,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죠. 그 전에 보게 되면 문재인 씨가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등을 이북에 특사로 보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듣고 정의용 씨가 미국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 요 말은 싹 빼고 핵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를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또 껐떡껐떡 건방지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라는 얘기를 쓰면서 막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안 되겠다 싶으니까 SOS를 치는데 누구한테 쳐요? 문재인한테 치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민 몰래 그해 5월 달에 DMZ를 넘어서 북한 땅으로 가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측 통일각에서 김정은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다음날 공개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을 몰래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시켜줘서 싱가포르가 만나게 되죠. 자, 그런 것을 한번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무조건 문재인을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정보부도 감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해가 바뀌어 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국정원을 동원해서 미국에서 여론을 일으킵니다. 트럼프가 연설하게 되면 노벨 해서 너 노벨상 받아라.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이 협의만 잘하면 차기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이런 운동을 막 일으킵니다.
근데 요것을 우리 측 사람들도 간파를 해서 미국에 알려줬지만 미국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한국의 공작에 말려드는 척을 해줘요. 그래갖고 아베한테 트럼프가 얘기해서 나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줘 그럽니다. 노벨상 받을 욕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베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천연덕스럽게 기자들한테 내 친구 아베가 나를 노벨 후보로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아베도 짜고 내가 맞다 그렇습니다. 해줬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은 아베는 미국의 뭐 강아지냐 막 비난하는데 둘이 아무 일 없다는 짓 딱 이렇게요. 이렇게 딱 하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홀딱 속아서 하노이에서는 북한하고 미국이 합의가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해서 김정은이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중국한테 중국 열차를 중국 대륙을 통과해서 자기 그 기차를 타고 쭉 하노이까지 오죠. 그리고 출발할 때 보통 북한에서는 보통이 아니라 매번 그렇죠. 해외 나갈 때마다 나간다는 사실을 공개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평양역을 떠나는 거를 거기서 의전 부대 불락 꿍깍꿍깍 폼 잡고 언론이 다 보도되고 그렇게 보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따고 갔을 때 트럼프가 노딜, 너 영변에 이거 다 쓸어서 돌리지도 않는 핵시설 말고 요거 다 파괴 안 하면 못해. 집에 가! 하고 노딜 만들었죠. 완전히 망신당한 겁니다. 이건 뭐냐? 문재인의 청와대하고 이북의 노동당 중앙청사가 오고 가는 거를 CIA가 다 봤다는 얘기예요. NSA가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노딜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정은이가 충격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문재인도요, 노딜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미국 합의 잘 될 줄 알고 문재인은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다시 시도를 하죠. 그래서 그해 6월 달에 히로시마에서 G20 회담이 열리는데 다시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고 여러 군데로 친서를 보내고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한테까지 도움을 청합니다. 그 트럼프가 만나주죠. 만나주는데 이제 문재인을 중간에 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빼자 그럽니다. 트럼프도 이제 귀찮은 문재인 빼자고 서로 얘기했는데 문재인 씨가 그때 그 회담에 끼겠다고 태극기를 들고 판문점으로 쫓아갑니다. 그때 미국 경호원들이 딱 막아버리죠. 그리고 회담 끝나고 나온 다음에 그때 쫓아가서 악수를 하면서 뭐 남북한 미국 정상회담 했다라고 사기를 문재인이 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미국이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렇게 북한하고 내통하는 정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코리아 임무센터를 만들었었죠. 코리아 타스크포스 CIA 만들어서 한국계 미국인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서울고등학교 나온 사람.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울고등학교 선후배라서 또 우리 국정원 정보를 더 많이 빼내고 또 그는 그때 폼페이오랑 같이 북한에 가서 직접 김정은하고 만나서 또 실질적인 정보를 구하고 그래서 한국을 관리했었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국하고 궤를 맞추고 미국이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데 우리도 입장이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을 정도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는 핵 개발을 할 의지가 있었고 주한미군 철수하니까 미사일 개발해야 되니까 자꾸 미국하고 맞서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도청을 굉장히 걱정했던 거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많이 떠드는데 사실은 청와대가 완전 미국에 감청당한 거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자, 저는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우리를 다 들여다보는 건 불편하죠. 그렇다면은 이걸 누가 막아야 되느냐? 현재로서는 우리 3세븐 부대는 미국 서스락하고 북한을 보는 부대니까 우리를 막는 건 못하고요. 이 막는 부대가 군대로는 따지면 방첩사령부입니다. 방첩 기무사죠. 근데 이 방첩사는 군대만 적의 감청으로부터 방어하게 돼 있고 그럼 정부 방어는 누가 하느냐? 그게 국가정보원이 하던 겁니다. 근데 그 국가정보원이 보안 업무를 거의 죽여놓은 게 국정원법 개정안을 만들었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보안 업무 중에 핵심이 적의 간첩을 잡는 건데 그게 대공수사거든요. 그걸 뺏었어요. 대공수사권 때문에 보안 업무를 잘할 수 있었던 건데 보안 업무는 지금 하게는 돼 있는데 핵심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미국이든 누구든 와서 감청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닌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기관을 다 죽여버린 게 누구냐? 문재인이고 오히려 감청을 많이 당한 게 누구냐? 문재인이라는 얘기. 국정원법 개정 이 끼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북한도 우리 상태로 감청을 할 거예요. 그 미국은 이 서스락을 운영하면서 우리 3세븐 부대,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많은 정보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NSA다. 미 국방부에 있는 국가안보국이고, 국가안보국은 적성국가들의 정보를 더 구하고 싶기 때문에 북한은 적성국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감청장비를 갖다 놨습니다. 감청장비는 휴대폰처럼 팔리는 게 아니죠. 특수한 장비죠. 그러니까 또 그걸 다른 나라가 사가면은 자기네 기술이 뺏기니까 안 주죠. 그 미국은 한국 정보기관에 대여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딱 북한 말을 들으면은 그 이해는 우리가 빨리 이해하죠. 미국 친구들은 영어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 3세븐 부대하고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그 3세븐 부대하고 미국의 NSA의 한국 파견 부대가 서스락인데 둘이 같이 하면서 해수부 공무원이 죽었을 때, 피살됐을 때 북한에서 주고받은 그 감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지난번 안보실장이니 국방부 장관들이 그 자료를 삭제하자 그랬던 건데, 삭제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 자료를 없애는 거라서 문제가 커져서 못합니다. 그게 이제 SI, Secret Intelligence, 비밀 정보 그랬던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동맹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같이 합니다. 뭐 감청뭐 할 것도 없는데 사실 예민한 때가 되면 감청을 하죠. 자, 미국이 우리를 감청한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북이 감청한 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북이 감청한 걸 막을 수 있는 국가정보원 기능을 확 죽여놓고 한 게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가장 미국의 도청을 많이 당한 정권입니다. 여당이 이걸 갖고 떠드는데, 야당이 떠드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정보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